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26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저희가 옐로우 아이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질문이 사실 매일매일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서 2개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월드컵 본선팀을 48개 팀으로 확장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인판티노 지금 새 FIFA 회장 아닙니까? 저 만났잖아요. 인판티노 씨가 내한을 했었어 참. 네. 그 내한했을 때, 인판티노 씨가 그런데 영어권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했어요. 원래 공약이에요. 공약은 당초에 40팀까지, 네. 40팀까지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40팀으로 했을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아마 가장 유력했던 방식은 4개 팀씩 이제 10개 조를 만들죠. 10개 조를 만들면은 이제 기존은 8개 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조가 더 늘어나니까 조별리그 경기가 6경기, 6경기에서 12경기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64경기가 76경기까지 늘어나요. 76경기까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10개 조의 1위 팀은 무조건 16강에 가고 나머지는 이제 2위가 다 갈 수는 없고 거기서는 2위가 다 갈 수는 없고 가장 성적이 좋은 2위 우리가 마치 와일드카드 그 조3위 하는 식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2위 6팀이 합류해서 16강을 간다. 이제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또 48팀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방식 자체가 또 상당히 좀 재밌죠. 그러니까 16 더하기 32로 나눠가지고 시드가 높은 16팀이 그냥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32팀이 플레이오프 같은 단판 경기를 해서 16팀을 골라내서 이제 32팀 형태의 지금과 같은 월드컵 조별리그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뭔가 이제 그런 방식이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오히려 40개 팀이었던 그 처음 공약보다는 48개 국가가 참가를 하면은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32개국이 결국에는 이제 본선에 진출한다는 건 현재 방식과는 조금 더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사한데 이제 문제는 32개 팀에서 이제 16개 팀을 할 적에 결국은 한 경기 치르고 현지에서 돌아오는 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월드컵 본선에 가도 순위가 낮은 팀들은 결국은 플레이오프 같은 경기 하나를 치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 단판 승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유로에서도 좀 느꼈지만은 그 초반에 좀 너무 수비적이고 좀 지루하고 일단 뭐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다 이런 유로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컵을 시작할 때부터 목숨이 걸려 있는 이 그게 결승전이에요. 그렇죠. 이 팀들에겐 그게 결승전이에요. 그런 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일단 흥미는 초반부터 잡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그럼 한 판하고 집에 가면은 이게 예선 통과의 의의가 과연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8팀까지 이렇게 출격을 시키게 되면 예선의 값어치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각 대륙별로 지금보다는 이제 티켓을 다 이제 고루고루 더 줄 텐데 예선의 값어치는 또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그 시드 16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공평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항상 FIFA 랭킹의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할 때 FIFA 랭킹이 모든 어떤 전력이라든가 최근에 팀들 간의 어떤 맞대결 성적 같은 모든 요소들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못하는 약간 맹점이 있다는 비판을 FIFA 랭킹 자체가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시드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조별리그에 무조건 들어가는 16팀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을 갖고 오건 간에 이거는 16위까지를 그럼 어떻게 정말 정교하게 산정을 할 거냐. 그 문제도 약간은 또 실제로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의원님의 생각은요? 뭐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메이저 대회 사상 가장 권위 있고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도 다른 종목을 다 합쳐서도 사실 월드컵 본선만큼 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본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본선에 올라올 수 있는 팀에게 자격을 준 거고
기본적으로 그 팀들에게 일정 경기 이상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본선이란 취지가 맞고 그런 개념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예선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다. 그럼 플레이오프 치르고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 또 치르고 진짜 뭐 속된 말로 별의별 짓 다 해갖고 올라갔는데 네. 가서 한 경기하고 집 싸우고 오면은 그렇게 허탈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이라면은 이게 예선의 의미가 진짜 있느냐. 그리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뭐하러 48팀으로 합니까? 차라리 80개국 정도 불러서. 아니, 진짜로요. 80개국 정도 그냥 불러서 16개 팀 네. 빼고 나머지 64개 팀 중에서 단판 플레이오프에서 32개 팀 가려내고 또 한 판 더 해서 또 16개 팀 가려내고 그만큼의 경기 그리고 32강 조별리그 하면 네. 되겠네요. 네, 월드컵 본선이라는 그동안 쌓아왔던 질을 단숨에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좀 우스워지지 않나 본선이. 네. 물론 이제 돈은 조금 더 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회의 품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상황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을 안 보내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월드컵 들어가면 그냥 받아서만 예, 받아서 그냥 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자기네는 어떻게 47위 턱걸이 갖고 들어갔어요. 네. 예. 방송국 다 가고 뭐 한 경기 하고 야 철수해. 아, 그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네. 사실 그 서포터 말씀하셨는데 정말 4년에 한 번 월드컵 응원 가려고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장거리를 정말 어렵게 가는 나라 서포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며칠 만에 이제 또 철수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자비로 가신다는 맞아요. 김은국 선생님. 꽹가리 한 번 치고 와야 돼요. 큰일 나요. 아니 그거는 한국이 첫 판에 진다는 그런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최악의 그렇죠. 경우가 예,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든 안 그런 되죠. 경우는 예. 생길 수 있죠. 독일 대표팀 감독, 레브 감독도 이렇게 하게 되면 월드컵의 그 대회 자체 권위라든지 뭐 그런 명분을 많이 희석시킨다라는 네, 명분. 그런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피파 측의 입장은 그거예요. 월드컵은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라 축구 경기가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를 했을 때 최대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뭐 경기 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32개의 나라가 월드컵이 치러지는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48개국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지구촌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단판 기존에 승부로 결정이 나더라.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있는데 뭐 축구도 그냥 다 가죠 뭐 축구도 200 몇십 개국입니까? 다 가서 1번 그리스 그래서 그냥 다 가서 다 가서 한 판씩 다 하고 그리고 금메달 정하고 그렇게 하죠 뭐 참가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신하영 진행자께서 그 인판티노 회장과 직접 대면하신 여기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인판티노 회장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많은 나라들이 조금 더 참가를 해서 승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축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저는.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피파가 이게 정말 대회의 권위를 더 올리고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제도인지 그런 비판이 네.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후자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자꾸 후자 쪽으로 가지 말란 얘기죠. FIFA가 항상 후자 쪽으로 요즘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이 48개국 네. 제안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인판티노 회장이 당초에 내놓은 공약은 40개국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난데없이 갑자기 나라가 더 늘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엔 40개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거를 하나 던진 거 아닌가. 아, 이게 약간 전략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 방향은 40개국인데 48을 하나 던져놓고 결국은 야 48은 그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40쪽으로 온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40은 나름의 장점은 48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40개국 가는 그 시스템에서는 모든 나라가 최소 3경기는 합니다. 이건 조별리그 바로 가는 거니까 3경기 하니까 뭐 한 경기하고 집에 오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유로가 경험했던 그 수비 축구와 지루함은 좀 탈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위가 돼야 16강 직행이고 나머지는 이제 6팀의 2위를 이제 골라내는데 유로처럼 24개에서 16개를 골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 3위까지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무승부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런 이제 내용이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4팀 중에서. 그리고 2위를 하더라도 2위를 잘해야 16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위까지 주어져서 뭔가 좀 타이트함이 떨어졌던 유로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래도 하면은 만약 한다면 40. 근데 그 40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48을 한번 던져놓고 40으로 오려고 하는. 이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정말 2017년 1월에 아마 그 안건이 상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정말 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8은 그냥 던져놓고 40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약간 맞습니다. 그런 정략적인 네. 그런 무드다. 아니,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네. 제일 높아요.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축구라는 것을 예전에 우에파 때 플라티니도 변방 정책을 들고 나와서 공약을 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한 공약이거든요. 일단 되려고 들고 나와서 그 정책을 써서 근데 다시 이제 지금은 원위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인판티노 회장도 그런 공약을 낸 것이 이게 과연 대회의 질적인 또 권위와 명분을 더 올리기 위한 방책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했던 공약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축구라는 게 들어가면 그런 무리한 공약들이 나오고 그러면 대회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32개 팀까지가 저는 어느 정도 맥시멈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가면은 대회의 질적인 부분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경기력도 그런 상황이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자꾸 정치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40이 됐건 48이 됐건 지금의 32팀 체제보다는 경기 일수가 길어져요. 네. 적어도 한 닷새 내지 한 일주일 가까이 더 해야 이게 이제 대회가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정도 대회만으로도 사실은 클럽 팀들은 불만이 많죠. 여름에 이제 푹 쉬게 했다가 프리시즌 모아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보다 월드컵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뭐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유럽의 클럽들부터가 월드컵이 지금보다 날수가 더 길어지는 거는 사실은 최소한 5일은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신하영 아나운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장 수도 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최국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기 수도 많아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경기장도 더 지어야 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그만큼 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날짜가 길어질 때 과연 클럽들 입장은 어떨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단점 중에 하나죠. 네. 자, 2017년 1월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두 분이 했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원투펀치는 정말 전설의 방송으로 남겠네요. 네. 계속해서 그 짤들이 올라오고. 네.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과연 어떻게 이 월드컵 이 대회 진행 방식이 바뀔지는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발롱도르 투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발롱도르 방식은 이제 FIFA와 프랑스 풋볼이 원래 이제 발롱도르라는 거는 프랑스 풋볼의 것입니다. 프랑스 풋볼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FIFA랑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계약을 맺어서 FIFA 발롱도르로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지금 시상이 되어 왔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양측이 더 이상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발롱도르는 원래의 주인인 프랑스 풋볼이 이제 단독 운영하는 게 됐고, 그럼 FIFA는 과거처럼 이제 아마도 이제 FIFA 올해의 선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게 이제 다시 아마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양대상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단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네. 그랬죠.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나라 96개국에서 한 명의 대표 기자단이 투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
뭐 또 대표팀 주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좀 약간 인기 투표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면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객관화된 자료가 발롱도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수상 후보자는 30명으로 하는데 최종 후보 3명 발표를 하는 거는 지금 없앤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3명을 먼저 발표해 놓고 하니까 좀 싱거워진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제 3명을 좁혀졌네. 나머지 4, 5, 6위에 있는 선수들. 변수가 그만큼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의 풀이 한 20명, 뭐 많게는 뭐 30명 전체에서 20명 또 10명 안쪽으로 여러 선수들이 얘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이나 이 선수분들은 사실은 매주 정말 유럽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경기 그거를 따라가면서 계속 관찰하고 막 분석하고 막 적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 그 필드에 있는 감독이라든가 선수는 그렇게까지 모든 경기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랑 옛날에 같은 소속 클럽을 뭐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쟤랑 나라가 같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친소 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도 항상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기자들만큼 실질적으로 모든 경기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면밀히 분석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감독과 주장들이 이렇게 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어떤 결과를 그럼 초래하느냐. 정말 그 시대에 위대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게 그냥 표가 가는 경우가 많죠. 아까 물론 뭐 자기가 특별히 이제 친한 선수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것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2010년대의 최고 선수 이쪽으로 그냥 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발롱도르의 원취지는 1년 동안 가장 잘한 선수잖아요. 근데 해당 연도에는 이 선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격이 있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세하게 이걸 관찰을 안 하면 아, 우리 시대에는 이 선수 아니야? 그 결과가 메시 아니면 호날두로 이제 계속 점철이 되어 왔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과거 같은 시스템이 되면 메시 선수나 호날두 선수는 물론 여전히 대단하지만 이 두 선수 이외의 선수가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증가할 거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아마 지금 기사들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FIFA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 다시 갈라진, 헤어진 게 정말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발롱도르가 더 객관화가 되고 그거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모든 상이 좀 이렇게 다양한 상이 있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제도 이런 거예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 타는 상과 칸느 영화제에서 상 타는 그 영화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영화제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영화제마다 특색이 있고 더 강조하는 지점이 있고 심지어 심사위원회 성향들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제마다 여기서 상 타지만은 저기서는 아예 이 영화 거들떠도 안 봐. 그런 경우도 영화에서는 극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제에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작품들이 상을 탔구나. 이 영화제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또 탔구나. 우리가 그걸 보는 맛이 있거든요. 뭐 월드 사커 상도 있고 합니다만 더 권위 있는 상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약간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은 저는 무조건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진짜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 축구 마니아 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회장하시려고요? 예, 96개국에서 마니아들이 참여를 해서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요? 예, 시험. 그 마니아의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 시즌 맨날 집구석에서 전 리그를 막 다 보는 애들이 1등 하는 거지. 네. 그 시험을 위해서 1등 하는 애들. 1등만 딱 96개국. 1등에게만 투표권을. 걔네들이 30명씩 뽑아요. 세계 마니아 축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 그 상은 대단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축구 시험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해에 그 나라에서 축구 시험 1등한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요. 그 회원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그러면?
아 그런 걸 자세하게 묻고 계세요. 아니 마니아 축구협회에서 출제한다면서요. 재미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다음 달에 한번 모아볼까? 세계 마니아 축구협회. 아니요. 그 뒷간당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SNS로 한번. 아니 요즘은 SNS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될지도 모르죠. 아 그러면은 우리끼리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글로벌 축구 팬들에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초대 명예회장, 초대 회장으로 우리 신하영. 아니요. 장재현 의원님이 하시는 아니요, 이분은 맨 처음 발의하신 분은 보통 회장보다는 고문 정도 하시면 되고 회장은 이 정도 또 미모와 지성이 있어야 돼.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한번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투펀치 226화 3부까지 여러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이, 장재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